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생각과 꿈을 나누는 팟캐스트, 참여형 문학창작 팟캐스트,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놀이터,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그 정식 녹음 첫 시간입니다. 지난 데모방송 이후 굉장히 오랜만인데, 지난 데모방송을 듣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카페 가입도 벌써 해주신 감사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기획 연출하는 입장에서 변을 드리자면, 첫 방송이 대본 없이 진행되었고 진정성을 좀 담아보고자 해서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편집을 최소화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재미 요소를 살려본다고 그대로 실어본 내용들이 몇몇 분들께는 불편하셨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팟캐스트 시장이 레드오션인데 이미 과포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걸로 돈을 벌기는 참 힘든 미디어입니다. 그저 일단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는 그런 식의 방송이 많고요. 오히려 이게 돈이 들어가는 좀 투자형 미디어인데요. 첫 방송부터 다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지난 데모 방송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돈을 번다든가 현무로 한다든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메타포적인 요소를 담아본 것인데요. 현무라라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컨텐츠화를 표현한 거고요. 돈을 번다는 건 팟캐스트를 통해서 번다라기보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뜻이 맞는 청취자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본 것입니다. 네, 부디 천천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방송의 편집, 기획 등 기타 잡일을 맡고 있는 태피디입니다. 오늘도 다 나와 계신데요. 각자 소개부터 먼저. 안녕하세요. 융작가입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그렇게 속물은 아닙니다. 네, 융작가였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생을 좀 포맷을 시도하고 있는 방기자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인생을 포맷하려는 방기자입니다. 왜 포맷을? 최근에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댓글적인 게 있는데, 네. 컴퓨터 옛날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컴퓨터에 파란 화면 뜨잖아요. 공부에 파란 화면. 블루스크린. 네, 블루스크린. 그거 보면은 이제 거기서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컴퓨터 전원을 누르면은 컴퓨터가 다시 재부팅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왜 인생에는 포맷이 안 될까? 그래서 제 인생도 한번 포맷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을 쭉 최근에 반추해보면서, 나도 컴퓨터처럼 한번 인생을 어떻게 하면 포맷할 수 있을까 해갖고, 개명을 하면 포맷이 될까? 아니면 백수가 돼갖고 진짜 갓 태어난 것처럼 한 몇 달 동안 놀아보면 포맷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포맷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무슨 본질적으로 본질까지 가진 않고 그냥 삶이 힘들었다던가. 계기가 있으셨나. 그래서 갑자기 포맷 말씀을 하시길래 물어봤는데 갑자기 안 궁금해졌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네, 이거 뭐 살리려고 했는데 살릴 얘기를 안 주네. 박근혜가 그랬어. 살려야 한다. 이런 거 살려주세요. 살려야 한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서 대표 함께 하십니다. 네, 나오셨어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녹음 때는 작업실이 너무 더워서 근데 진짜 더워. 팀원들을 버리고 도망간 서 대표입니다. 네, 지금도 사실 덥습니다. 네, 잠깐 날이 풀렸다가 다시 더워져서. 네, 계속 날이 풀릴 줄 알고 작업실에 왔는데 아니요. 더워졌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대표로서 태피디와 함께 이상공작소의 외양,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동상이몽에서는 제가 작가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주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상공작소와 동상이몽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를 했는데, 제게 있어서 이상공작소는
여러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이 각자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는 도움을 주고 싶은 어떠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상공작소가 가고자 하는 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을 제 식대로 해석하면요. 생각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여러 생각이 교류를 통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정리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열린 마당, 장, 뭐 그런 것이죠. 저에게는 동상이몽이.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고 뭐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 다름, 차이를 우리는, 최소한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동상이몽에. 자, 그래서 그 지난 데모 방송을 들으신 분들 뭐 생각보다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일 수는 있는데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뭐 너네들이 뭘 할 거야? 라는 식의 반응을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트로에 뭐 이렇게 계속 소개 앞에 지금 정식 버전 시작하고 있는데 정식 녹음 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빨리 저희가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의 문 지금부터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융 작가의 설익은 이야기.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융 작가입니다. 지금부터 융 작가는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공작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융 작가의 모래상자 안에서는 뭐든지 만들고 꾸미고 부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불을 뿜는 공룡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기차가 솟구쳐 우주 밖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레벨 1짜리 용사나 지구를 폭파시킬 외계인이 되어 놀아볼 수도 있습니다. 융 작가의 모래상자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는 설익은 설정과 줄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익어갑니다. 제 설익은 이야기가 방 기자의 철없는 이야기와 비슷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데모 녹음을 하면서 갑자기 코너명을 이렇게 정하는 분위기가 돼서 급하게 정하느라고 방 기자의 그 제목을 사실 베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뭐 본질은 사실 이야기를 만드는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라서요. 방 기자의 철없는 이야기랑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지난 데모 녹음 때는 대본도 없이 해서 더 횡설수설하고 잡담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어색한 점도 많겠지만 차차 나아지는 작가, 나아지는 방송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융 작가가 매주 간략한 배경과 인물 설정을 소개해 드리면 저를 비롯한 여기 이상공작소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이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스토리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매 방송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다른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옴니버스식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방송을 언제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서 따로 다른 방송을 듣더라도 위화감 없이 그 방송에 녹아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성해 봤고요. 그리고 해당 방송의 줄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리하고 각색해서 꾸준히 카페에 글을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우선은 3, 4회짜리 분량으로 만들고 처음에는 어떤 주제와 내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우리가 친숙한 동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만 조금은 다른 낯선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우리 이상공작소의 원동력입니다. 이미 귀를 열고 이 융작가의 모래상자에 발을 들여놓으신 이상 여러분은 우리 이상공작소의 공작원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벽돌 공장이 많기로 유명한 어느 도시에 붉은 수염이라고 불리는 부호가 있었다. 그는 곱슬거리며 풍성한 붉은 수염과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중년의 사내였다.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그가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기 시작했는지, 무슨 일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는지 등 붉은 수염에 대한 정체는 그 누구에게도 밝혀진 바가 없었다. 다만 그의 고풍스런 저택에는 식기마저 금으로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그동안 6번의 결혼을 했으나 그의 부인들이 모두 실종되었다는 소문만이 유령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다. 붉은 수염의 저택에는 집사 1명, 하녀 2명, 요리사 1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집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늙고 뚱뚱한 하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린 하녀는 눈이 멀었으며 요리사는 앉은뱅이였다. 어린 하녀의 이름은 에바, 늙은 벙어리 하녀와 짝을 이루던 눈먼 하녀가 죽자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 달 전에 고용되었다. 붉은 수염은 에바를 고용하자마자 어디론가 떠났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붉은 수염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제가 나레이션까지 일단 직접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목소리 들으셨는지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 데모 방송 때 편집을 제가 한 장본인 아닙니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아 말을 좀 먹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네. 뱉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박 기자께서는 이거 붉은 수염. 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본을 미리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죠, 물론 얘기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작했지?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저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융작가 때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푸른 수염에서 따온 거죠? 네, 그렇죠. 동화 예. 푸른 수염에서 따온 거죠. 잠깐, 그럼. 네. 푸른 수염의 내용이 뭔가요? 작가가 네, 제가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읽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푸른 수염이라는 중년의 사내가 있는데, 이제 귀족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차례 장가를 갔고, 그리고 신부들이 다 실종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마을에 있는 젊은 어린 여성에게 청혼을 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안주인이 됐으니까 열쇠를 주면서 이 성 안의 모든 방은 열어도 되는데 하나의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열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푸른 수염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부인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꼭 열어보지 말라는 그 방문을 열어봐요. 근데 제가 아는 전승으로는 그 방문을 열어봤더니 그동안 죽은 아내들의 시체들이 다 거기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놀라서 문을 다시 잠궜는데 거기 피가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푸른 수염이 돌아와서 피 묻은 열쇠를 보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열어봤냐 안 열어봤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 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마침 오빠가 찾아오기로 했었었는데 동생이 죽으려는 걸 보고 이제 지켜주고 푸른 수염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했다라는 게 뭐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뭐 일단은 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잔혹하네요. 네, 잔혹 네. 동화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마 이야기고. 저는 이 동화에서 제일 핵심은 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의 호기심이 그걸 하게 되니까 하지. 네, 그렇죠. 일단 모티프 자체는 그 연쇄살인이라는 이 역사의 실제 인물을 모티프 따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그건 네. 모르겠는데 의처증을 다룬 거로 그런 것도 첫 있고. 번째 부인이 죽은 이유가 의처증이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부인을 의심하다 보니까 그걸 열어본 걸로 해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원작 작가가 신데렐라랑 뭐 네. 장화시는 고양이 네. 뭐 이렇게 예 그런 쓴 작가의 네. 샤를 페로였나 이름이 아, 맞습니다. 네. 예. 그 전래 동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이 창작해낸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창작 동화. 네네네. 네. 사실 그래서 이거 원전을 공개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네. 원전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 그냥 붉은 수염에서 눈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일단은 저희 방송 모르면- 녹음하기 전에 이게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왜 푸른 수염 아니냐 왜 붉은 수염으로 써져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모티프를 따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새롭게 전개를 해보려 합니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가 또 있으면 그건 푸른 선장 이야기로 해서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로 시기. 이게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거를 삼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거는 유럽에서 오페라로 이게 돼서 오히려 오페라 이야기 자체가 더 동화스럽게 그리고 이거를 따온 그런 역사적 인물이 그 1400년대 그 잔다르크랑 같이 네, 그 전우였던 그 연쇄살인범인데 그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쇄살인범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누명을 아동 썼을- 예, 뭐 이렇게 아동들을 80명에서 200명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네. 저는 진짜 네. 궁금한 게 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이게 음. 푸른 수염에서 보면은 이게 음. 지금 살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금기에 대해서 나오고 음. 그런데 이게 동화예요. 그렇죠. 음. 근데 동화에 그러면은 동화라는 게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이고 그럼 동화의 장르가 어느 정도까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걸 동화로 볼 수 있나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동화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공포심을 자극시켜주는 게 전 동화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헨델과 그레텔만 하더라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길을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 이런 게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동화는 오히려 중세 서양 동화들이 훨씬 잔혹하고 뭐 찢어 죽인다든가 막 그런 되게 무서운 내용이 많은 게 아이들한테 겁을 줘. 이거 봐 나가지 마. 왜 우리 어릴 때도 밤에 뭐 휘파람 불고 이러면 뱀 나온다라고 한다든가 네. 뭐 밖에 나가면 뭐 도깨비가 잡아간다든가 망태 할머니가 나와서 뭐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 위한 내용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 사회 분위기상 사람이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을 것 같아요. 죽음이 멀지 않았고 이른 나이에 죽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죽음이나 이런 정말 막 섹슈얼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동화에 이런 걸 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긴 아빠 말 잘 들어라 뭐 그런 게 있는 걸까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웃긴 게 결국은 승리했어요. 푸른 수염에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게.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재밌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둘리 같은 거 보면 이 둘리를 괴롭히는 그 고길동 나쁜 아저씨였는데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이 둘리가 천하의 개쌍놈이거든요. 이 새끼가 쉽게 걸어서 집 앞 다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친단 말이에요. 사실 주인공을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네, 고길동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어른이다라는 네, 그렇죠. 요즘, 네,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붉은 수염이란 어떻게 보면 남성 어른의 이런 주인공이 하나 있고 에바라는 젊고 어린 약자의 입장인 이런 주인공인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 이것도 여기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던지고 싶은 여러분과 같이 상의해보고 싶은 건 수염의 직업입니다. 떡밥 하나 붉은 수염의 직업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왜 나갈까? 거상이죠. 거상. 가장 전형적인 패턴인데 거상. 거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일단은 던지기로 뭐 인신매매범이라든가 뭐 선장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고 신분이 미스테리하다는 점에 있어서 근데 뭐 다른 아니 저도 거사인 건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럼 무얼 팔 건가 얘는? 저는 얘가 되게 궁금한 게 얘는
사람 고기를 팔 것 같아요. 사람 고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왜냐면 중세 시대에 사실 인육이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있었다는 사실 문헌도 있는데 왜 그 사람 고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가하게 제가 첫 방송 주제가 예 좋네요. 사람 고기, 한여. 사람과 개체가 비슷할수록, 그러니까 이 DNA가 비슷할수록 맛있다는 약간 속설이 있거든요. 손바닥살이 네, 맛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사람 고기를 팔지 사람 고기를 않았을까. 파는 사람. 잠시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희 이거 에피소드 이제 하나하나 팟캐스트 올릴 때 네. 19금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해야겠네. 살짝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첫 이건 해야 방송 됩니다. 첫 방송인데 락이 걸려 있어. 문학의 가장 큰 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이라면 이런 식이면 앞으로 방송이 다 19금으로 가야 돼. 어쨌건 그런가? 아니, 저는 그래서 그냥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 문을 열지 말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고기가 쌓여. 사람 고기가 쌓여. 냉장고? 네, 그쵸. 사람 고기가 쌓여 있고, 그거를 자기만 열어갖고 자기가 고기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혹은 자기가 먹거나, 그래서 못 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푸른 수염만 이제 좀 인입해보면은, 아까 하지 말라는 걸 동화에서 그런 내용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하라는 거 아닐까? 우리 청개구리 슈퍼처럼. 그쵸. 얘가 열어서 그렇죠. 자기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원래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점은 뭐 용 작가도 원래 얘기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열쇠로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시험해 본 건지 아니면 정말 믿어본 건지. 시험의 의미가 아니, 이거는, 이게 아까 19금 발언해서 그런데, 이걸 편집하셔도 좋아요. 아니, 오늘 같이, 오빠 손만 잡고 자야 돼.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건 여자를 속이는 거 아닌가? 여지를 주었다는 면에서 네, 그쵸. 여지를 뭐가 주었다는 다른 겁니까, 면에서는 이게? 이제 같이 숙소로 갔어요. 네. 여기까진 여지를 준 거죠.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어줬어요. 네. 이것도 여지를 준 거죠. 네. 네, 19금이 맞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게 보면서, 이 푸른 방송을 수염이 듣고 나쁜 있을 놈이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문을 열어본, 난 그 여자 나쁜 점점 사람이라고 이거 생각하잖아요. 섹슈얼하게 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쇠와, 네. 제일 나쁜 놈은, 용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블루비어드. 좋죠. 붉은 수염. 좋은데? 그리고 저는 이게 왜 하필 수염입니까? 수염이 상징하는 뭔가 좀 기호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향신료를 생각했어요. 향신료. 네. 비싼 거? 중세시대 그런 이제 상해가는 뭐 고기? 특히 고기류가 이제 상해가기 때문에 후추가 굉장히 맞아요. 비싼 값에 팔렸는데, 네네네. 중세시대 때 인도를 생각하면 꼭 수염을 기른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는. 특히- 이거 좀 공감이 네, 가네요. 특히 수염 중에서도 붉은 수염이에요. 맞아요. 네. 왠지 뭐 타지마할 같은 데를 생각하면 붉은 수염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노란 수염도 아니고 거뭇거뭇한 수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붉은 수염이 이제 대규모로 인도에서 이제 후추 같은 향신료를 수입해서 공급을 하는. 그럴 수도 네. 근데 원작은 푸른 수염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네. 푸른 수염 그러니까 네. 모티브는 푸른 수염이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원전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네. 게 자꾸 원전에 구속이 돼버려요. 맞아. 이걸 잊어버려. 그냥 이건 붉은 수염. 지금 이야기예요. 다른 네, 이야기라는 네. 거죠. 나는 저는 이제 제가 이 동상이몽에서 맡은 포지션이 대본을 가급적 보지 않아서 제가 한 명의 청취자로서의 호기심도 좀 가질 겸 어떠한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도 좀 그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서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붉은 수염이 떠오르는 게 그런 식으로 떠오르게 되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고기를 주로 취급을 하는데 고기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향신료도 취급하면서 은밀히 인육도 함께 취급하는. 너무 이거 한 번에 묶었나? 향신료를 하면 확실히 안정적으로 가고 인육을 하면 확실히 씻고 아니요. 건가요? 향신료로 가야죠, 당연히. 직업이 뭔가 물어봐서 저는 그러지 이거 지금 않을까. 선택인가요? 우리가 이거 선택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면 돼요. 향신료냐 인육이냐? 죄송합니다. 저는 편집자 입장에서 향신료로 하겠습니다. 향신료. 향신료를 취급한, 거기 값비싼 향신료를 잔뜩 저장해둔 창고.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이게 뭐 자꾸 뭐 원전 그러니까 그 푸른 수염에 대한 거를 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벗어나야 하는 게 맞지만 붉은 수염이란 그러니까 거기 네네. 이미지랑 딱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제가 죄송한 게 오케이. 제가 지금 컨셉을 잘못 이해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런 그 대화인 줄 알았어요. 지금 스토리를 그냥 지금 만들어가는 짜는 거예요. 지금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향신료로 가야죠. 향신료. 오케이. 당연히 태세전환. 스토리는 다 나와야죠. 태세전환. 스토리는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면은 이제 네. 이 사람이 왜 떠나는지 그리고 이 집에 돈을 많은지 이런 건 대충 이제 그러니까 이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요. 다듬어 가는 건데 그러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아내들은 왜 실종되었나? 떡밥. 둘. 붉은 수염의 전 부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내들은 어디로 갔을까? 죽었나? 아니면 이혼당했나? 아니면 그냥 막대한- 단순하게 생각.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막대한 재산이 집에 있는데요. 음.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요. 그렇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이건. 음흠. 네. 음흠. 그러면 보통은 이 남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음흠. 그 남자의 재산을 사랑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흠. 그 많은 아내들은 뭐 집에 있는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탈출? 떠난 게 아닐까. 어떻게 점점 약간 한국적인 요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어서 음. 좀 무리수로 좀 던져보려고.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괜찮아요. 이 푸른 수염이 음흠. 그러니까 이거는 붉은 설정에 수염? 붉은 수염이 네. 수염이 설정에 없는 건데 어쨌든 수염이 약간 정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전에 다시 씻고 깔아놓는 애써 피해 왔잖아, 지금. 아니 깔아놓는 이거는 미리 설명하는 거 깔아놓는 설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하여튼 그런 거에 너무 좋아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 나가 있으니까 외롭고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뭐 그게 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 사니까 이렇게 뭐 남편을 그리워하는데 남편 언제 온지 보다가 바다에 뭐 따라서 떨어져서 낙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라질 수 있는 6명이 그렇다면 6명을 바다에 민 게 아닐까요? 아니면은 서로를 질투할 수도 있고 하녀 아니- 중에 붉은 수염을 좋아해서 아니면 네. 아니, 역으로 이렇게도 가능해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거 제가 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독신이다.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법사더라. 동정이더라. 그렇게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네, 이 발언이 누군가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네, 마법사님. 그래서 그러면 아내들이 그리워해서 죽었다. 보통은 근데 아내의 부정 쪽으로 힘을 싣는 편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런 설정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방 기자 지금. 그게 어떻게 나중에 그런 붉은 수염의 그런 게 또 어떤 거랑 이렇게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수 던졌고요. 그리고 지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아무래도 이건 전적인 제 탓인데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랑 겹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조금 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 네. 근데 그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렇지요. 떡밥. 셋. 벽돌 공장. 그러면은 제가 벽돌 공장이란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벽돌 공장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약간 그 벽돌로 잘 다듬어진 광장이 있는 도시라고 설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이 도시의 특색을 좀 더 부여해주려고 그냥 벽돌 공장이라는 걸 설정을 했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벽돌 공장이라는 이미지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서운 장소로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스위니 토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스위니 토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저에게 있어서 벽돌 공장은 좀 스산하고 음산하고 무겁고 무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장소입니다. 스위니토드의 벽돌 공장이 어떤 걸로 나오나요? 제가 안 봐서요. 저도 안 봤어요. 아, 네. 그 스위니 토드에는 벽돌 공장은 사실 안 나와요.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연출을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은 이발소죠. 네. 네, 이발소인데 이발소 대신 저는 벽돌 공장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위니토드 보면 부연 설명하자면은 계속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가? 네. 네, 그냥 그런 마을로 저는 이렇게 산업화가 잘 돼서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이 아닌 좀 무섭고 무겁고 거칠고. 벽돌이라는 이미지랑 이렇게 그렇죠. 네, 배경이 비슷한. 저에게 있어서 배경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음.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붉은 수염인 거죠. 아까 분명히 얘기하실 때 갈아 넣는다고. 다른 벽돌. 이야기였었는데 다른 이야기였었는데. 19금을 좀 이상한데? 낮춰서 좀 조절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먼저 쉬면서 얘기할 때 벽돌 공장이라는 게 뭔가 으깨서 이제 하나의 틀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처리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상징성이 그렇죠. 주는 네, 그런 그렇죠. 벽돌 공장이 가진 음산한 분위기도 있다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정말 솔직히. 또 공간적 배경에 대한 더 첨언하실 건 저는 그 벽돌 네. 공장이 약간 네. 좀 비슷하면 좀 다른 게 저는 네. 약간 사막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막? 나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막 같은 느낌, 약간 붉은색과 노란색, 그러니까 모래가 날리고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거기에 하나의 그 성, 뭐 벽돌로 만들어진 성이겠죠. 아니면은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도 사실 붉은 벽돌로 생각을 했는데 노란색으로 한 어떤 그런 사막 위의 도시? 네, 그런 제가 약간 지금 생각나는 건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그 이집트 근방에 있던 그 노란 그 도시?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그런 조금 더 뭐 중동 지역의,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오버워치 얘기하는 게 좀 왜냐면 아는 분 이게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까봐 네, 얘기하는 건데 일리오스? 아누비스 신전 아누비스 진짜.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죠. 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노란색의 도시. 네, 그럼 이 두 개가 되게 달라지네요. 벽돌 공장이 있으면 약간 좀 투박하지만 좀 딱딱한 분위기에 약간 어떻게 지금 삭막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방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약간 좀 허름하고 좀 이국적,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이국적 근데 분위기. 좀 저는 아랍이나 약간 인도, 중세 인도나 아랍적인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곱슬하고 네. 풍성스럽다. 네. 이게 약간 그리고 왠지 터번을 둘렀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붉은 수염이라는 요 주인공 속성만으로도 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네. 그래요. 네. 역시 서 대표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스틸 당하는군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이 역시. 이거 다 서 대표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듣는 사람들은 방 기자의 아이디어로 분명히 알 겁니다. 용 작가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오늘 공유가 되긴 됐었는데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자리에서 좀 논의를 좀 해본 뒤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를 치우고는 좀 굉장히 지금 소 대표님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굉장히 소스도 많이 던져주시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이에 들은 것들을 저희 입을 빌어서 저희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털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결정해도 좋고,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거를, 그럼 붉은 벽돌 공장으로 할 건지, 노란 중동의 벽돌 공장으로 할 건지, 이것도 한번 선택의 여지를 남겨서 미뤄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떡밥 모아서 이야기 전개하기. 그 나레이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붉은 수염이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새로운 여자 하녀가 지금 눈먼 하녀가 죽었고요. 그 하녀의 후임이 지금 도착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인물을 하나 투입을 시켜놨고, 그리고 붉은 수염이 여행에서 이제 한 달간 거래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향신료들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일부가. 다 훔쳐가면 티가 날 텐데 그래도 야금야금 이게 줄어 있다라는 것이, 왜냐면 이 사람 자기가 체크를 할 테니까요. 줄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죠. 분명히 이 집안에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다. 그렇죠.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훔쳤을까? 한마디로 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은 누굴까가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1번 김어거리 집사, 2번
벙어리 하녀. 3번 눈먼 하녀. 4번 안진뱅이 요리사. 정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청취자 참여.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에서 이상 공작소 또는 알파벳 I, D, E, A, L, F, O, R, G, E, 아이디얼 포지 계정을 찾아 댓글로 참여하시거나 이메일 아이디얼포지 네이버.com으로 의견 주시면 다음 방송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채택되어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실리게 되면 이메일 안내를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경은 어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원래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재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붉은 수염이 지금 저택으로 돌아왔다까지만 일단 던져놨는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 붉은 수염이 저장해놓은 향신료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아, 큰일이에요. 이 비싼 거. 평생을 모았을 텐데 이 돈의 근간인 향신료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집안에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철통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의자는 이 안에 있는 거죠. 범인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집안에 아까 설명해드렸던 4명의 인물. 이 인물들 중에 누가 훔쳤을지를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굉장히 날로 먹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사건을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건 저희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같이 상의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귀머거리 집사, 2번 벙어리 하녀, 3번 눈먼 하녀, 4번 안진뱅이 요리사. 네, 이 4명 중에 누가 훔쳤을지 이 스토리의 결말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로도 이게 선택이 된다면 또 그 뒤로 또 이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야기 삼아서 일단 전개를 어느 정도 해 나가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선택권을 다시 넘겨드리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또 그게 또 이야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나가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누적한 그런 데이터들과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합쳐져 갖고 그것들이 저희 이상공작소 동상이몽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권의 책이 되고 한 권의 길이 되고 한 권의 문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당신의 생각이 문이 됩니다. 책이 책이 됩니다. 책이 됩니다. 됩니다. 네. 잘라주시고요. 살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격 참여형 문학창작 팟캐스트. 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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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